자, 소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소담은 영화 제목이 올라와 있네요. 세런티피티.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케인트 베켄세일이라는 배우가 존 쿠삭과 함께 나왔던 영화죠. 그래도 문장은 마무리를 짓고 웃음을 몰아시네요. 자, 세렌디피티 영화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미디어 정거장으로 물론 연결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 원래는 사이섬 사연으로 이제 업스가 된 거긴 한데 사이섬에 얘기하기에는 그 내용이 되게 사연적이진 않았어요. 뭔가 서사가 없나요? 서사가 약해? 자기 서사는 있긴 있는데 이게 보편적 서사가 되기는 좀 어려워서 그래서 그 대충의 어떤 기조를 좀 설명을 드리고 핵심이 되는 이런 기분 좋은 행운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 얘기를 이제 소담에 가져왔는데요. 은실님께서 천천히 숨 쉬시라고 빨리 숨 쉬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대략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자유 게시판 해시칼리 자유 게시판 보신 분들은 대충 아시긴 하겠지만 이번에 이제 그 우리가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예전에 다크나이트를 어떻게 접하게 됐나라는 그 기억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다크나이트요? 다크나이트를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내용이 정말 좋아서 뭐 영어로도 보고 자막으로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 대여섯 번 보고 되게 좋았다. 근데 그 뒤로 이제 또 의도하진 않았지만 부딪히게 된 좋은 영화들이 계속 있어서 그걸로 결국은 이제 이를테면 리들리 스콧의 팬이 된 그런 과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인생에서 이렇게 막 누가 예를 들면 좋은 영화니까 봐. 그러니까 뭐 모름지기 영화를 보는 사람이 이건 봐야지 라는 식으로 공부하듯이 본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우연히 마주쳤는데 너무 좋아서 그게 자기에게 최애의 어떤 장르가 됐거나 사람이 됐거나 이런 경우들 되게 기분 좋은 일 아닌가? 이런 일들이 많으신가? 이거는 우연일까 필연일까? 뭐 이제 이런 이제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지 리들리 스콧 아니라 논란 아닌가요? 논란. 그렇죠. 논란 얘기를 하셨어요. 다크나이트. 그 얘기 자체는 논란 이야기였었고요. 근데 그 이제 감독 이게 보다 보니까 이제 리들리 스콧 영화까지 왔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은 제 인생에서 그런 순간이 있었냐는 말씀이신 거죠? 너무 많죠. 저는 제가 뭘 노려서 한 것 중에 잘 된 건 별로 없고요. 운빨로 살았네. 네, 진짜 농담 아닙니다. 저 진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저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교수님 만난 게 제가 노려서 만난 겁니까? 제가 뭐 해시태그 들어가려고 당시 해시태그였으니까 해시태그 들어가려고 그 PD한테 로비를 했나요? 아니에요. 그 PD가 어느 날 갑자기 픽해서 전화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오더니 거엽다님 저랑 프로그램 하나 더 하시죠.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정준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알아요. 그 양말 유명한 교수님. 그분하고 같이 프로그램 하는 제가요? 왜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영화 유튜브 하게 된 것도 우연이에요. 저기 대마시안 회사 들었는데 거기 대표가 제가 봤을 때 거업님은 팟캐스트보다는 유튜버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유튜버요? 뭐요? 그러니까 영화 많이 보시니까 영화 유튜버 어때요? 영화 유튜버요? 저 편집 같은 거 할 줄 모르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배우세요. 배우라고요? 그럼 집에 가서 또 배웠네? 그러다 보니까 또 영화 유튜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일어난 좋은 일들은 대부분 다 우연이었고 제가 한 일이라곤 그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밖에 없지 않았나. 버틴 거. 라고 생각합니다. 저요? 저는 그런 기억이 많진 않은데 아주 너무 결정적이어서 딱 들어맞는 경험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제 인생, 제 삶의 경로를 결정지은 경험인데 제가 책을 굉장히 늦게부터 읽기 시작했다. 요건 이제 누누이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죠? 그게 들을 때마다 놀랍긴 합니다. 저 이제 독서라는 버릇이 생긴 것이 무려 21살 때부터인데 그때 군대를 갔기 때문이고. 21살이면 보통 더 이상 독서를 안 하는 나이인데 그렇죠. 말입니다. 군대에 가서 되게 우연히 또 군대 가면 할 일이 없어요. 쉬는 시간을 줘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이제 군대 그래도 어쨌든 군대도 사람 사는 데라 이렇게 문고 같은 게 있습니다. 딱 책을 그냥 책이나 한번 읽어보자 너무 심심하니까 책을 안 읽었었는데 하필 그때 눈에 들어왔던 것이 박노자 씨의 저서였습니다. 뭐, 당신들의 대한민국,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는다 뭐 이런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재밌어 보이는 거야. 근데 딱 읽었는데 거기부터는 이제 내가 몰랐던 대한민국 현대사, 근현대사. 와 이거 너무
저 되게 충격으로 나왔어요 그게. 야. 와 우리나라가 이런 개쓰레기 같은 나라였단 말이야. 이거부터 시작해요. 야, 쓰레기 너무 많이 갔잖아. 진짜 이거 그리고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군대가 내가 왜 이렇게 싫나 했더니 싫은 게 맞아. 이게 한 사람의 개인의 자유로 이렇게 국가가 마음대로까지는 아니지만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돼 사실은. 이렇게 나를 구속하고 있는 것이 그리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야. 이런 권리 문제도 좀 이해를 시켜주고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예. 그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인생 경로가. 예. 근데 아주 우연치 않은 기회에 하필이면 다른 책 재밌는 것도 많은데 손에 집히는 게 박노자 씨 책이었다. 이거 아주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약간 예. 그 책을 고르는 데 있어서 약간 지적 허영심 같은 건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이런 내용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야, 그때 하필 집었던 게 반일 종족주의면. 이야. 그랬으면 지금 독립기념 밑에 가가지고. 그렇지. 편집하고 있었을 거야 아마. 자막 넣고 이런 빨개 이놈들 막 이러면서. 그쪽에 돈이 좀 됐으나. 아무튼 예. 그 딱 아마 그 사연을 써주신 분이 말하는 사연하고 좀 되게 비슷한 경험이 예,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근데 우연이라는 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우연은요. 내가 이 영화를 보게 된 것 이걸 우연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나? 물론 필연은 아니지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심심해서 보는 채널 중에 OCN이 있어요. 그러면 OCN은 누군가가 셀렉션을 해서 영화를 틀어주는 방송이란 말이죠. 예. 결국 내가 고른 게 아니야. 그래서 더 우연인가?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되게 막 발에서 꼬였어. 메비우스의 피 같은. 말하면서 의견이 바뀌었어. 우연이네. 이건 완전 우연이네. 근데 그 질문의 취지는 뭔지 알 것 같아. 완전한 우연이라는 게 있나? 뭐 그런 그치. 의문점을 우리가 그러니까, 하다 보면 들잖아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떨어지는 간판에 맞아서 머리가 깨진다. 이 정도는 완전한 우연이 맞지. 근데 내가 자주 보는 채널에서 영화를 틀어줬는데 그 영화를 내가 봤다. 이것까지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오늘 네. 이야기에. 그러니까 제가 반일 종족주의를 얘기를 한 것도 네. 사람의 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른바 타블라 라사론이라서 하얀 종이 같은 거야. 백지. 백지야. 그래서 누군가가 거기에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방식이 달라져. 이게 이제 과거의 교육론이 이제 보통 이거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뭔가 준비가 돼 있어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성주의적 교육학인데. 네. 그래서 뭘 어떤 거는 튕겨내고 어떤 거는 받아들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봉호 활동가가 우연히 박노자 교수를 만났지만 반일 종족주의를 혹여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래 맞아. 그쪽으로 가진 않았을 거야라고 짐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 근데 이봉호 활동가가 의외로 백질해서 진짜로 반일 종족주의 때문에 그리고 갔을 수도 있거든. 예. 뭐냐 이거지. 정말 천만다행이야. 그렇지. 그거 모르는 일이긴 하지 진짜. 아 맞네. 나는 빈소판일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교수님 백지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 백지인데 지금 누가 이상한 걸 잔뜩 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같아요. 예, 같아요. 예. 같은 상태였는데 반일 종족주의를 본 사람이 지금 혹시 그러니까 지금 온갖 극우 유튜버들을 통해서 백지에 이상한 게 쓰여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백지 순수한 백지라기보다는 알코올이 절여진 백지. 그렇지. 좀 이렇게 내가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알았지? 아, 뭐야? 이게 뭔가가 절여져 있어. 이게 뭐야? 절여져 있어서 안 써져 그러면 그 선판에 착이면 착이지. 안 써져.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름때 같이 더러운 것만 묻는 거야. 아 너무 웃긴다 이거. 농담인 거 아시죠? 예. 아 근데 진짜로 딱 요 말을 쓰려고 그랬거든요. 네. 휘발되지 않는 알코올로 눌러쓴 백지. 예. 모모스 두드러 맞은 백지는 뭐예요? 그건 아니고. 굳이 말하면 완전한 순수한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지 않고 완벽하게 뭔가가 이렇게 딱 틀지어져 있는 사람도 있지는 않을 거다. 네. 거기에 우연과 필연이 이제 교차되는 건데 그러니까 약간의 누군가는 좀 더 덜 이렇게 막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정말 달라지는 단계의 사람도 있는 거고 네. 스타일이나 어떤 사람은 꽤 고집스러워서 결국은 스스로가 그냥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때마다 뭔가를 만나서 이제 고착되어 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근데 우리 인생에서 어느 단계인가는 좀 더 그 우연에 의한 변화가 가능한 시점이 있고 또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우연으로는 뭔가가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예. 좀 더 자신이 선별하는 예.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던 확증 편향적인 예. 좋은 의미로는 이제 뭐
잘 선별해서 보는 예, 이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죠. 예. 사람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단계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우연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기분 좋은 우연.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되는 순간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 기회는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게 그 당시에 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어 오는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꽤 필요한 순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 순간이 정말로 필연이었냐 아니면 완벽한 우연이었느냐를 따지는 건 일단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네. 그 계기, 모멘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모멘트가 있었냐라고 이제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진짜 딱 정확히 그 모멘트예요. 말씀하신 그 모멘트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박노자 씨 되게 좋아하고 박노자 씨 책 중에 아마 안 읽은 거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거의 다 읽었고 항상 책 내시면. 희동님이 낙곰수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낙곰수가 했을 때가 이제 마침 또 이제 외국가 있을 때였는데 네. 한국의 열기를 이해는 못했었어요. 왜냐면 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라는 방식 자체가 싫다는 게 아니라 팟캐스트는 말도 걸고 이런 이미 외국에도 되게 많고 그래서 좋아하는 팟캐스트가 제가 그때 있었고 NPR이라든가 뭐 BBC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좋은 거 되게 많았는데 네. 국내에서는 방송사들이 팟캐스트를 안 했거든. 맞아요. 네. 근데 갑자기 비주류에서 나온 팟캐스트잖아요. 근데 그 내용, 그러니까 그 방향은 좋았지 물론.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서 네. 새로운 정치적 풍모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으니까. 이건 기존까지 운동권의 방식하고 확실히 달랐어. 운동권은 되게 진지하고 절박하고 막 목숨 걸고 처절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웃기고 그냥 조롱하고 이 조롱이 나쁜 의미의 조롱이라기보다는 뭔가 우리의 그치, 해학적인 우리의 어떤 지금의 고통을 희망적으로 뭔가 자꾸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들이 아니야. 맞아. 그들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 라는 것들을 공유하게 만드는 방식으로선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보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그걸 논리를 펴내는 방식이라든가 거기서 얘기하는 사실이라든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제가 그때 같이 저한테 누군가 부탁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유학 보낼 친구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친구인데 원래 대학교를 갔지만 자기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를 제가 잠시 이렇게 그 지도해 준 적이 있었어요. 저희 네.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근데 그 친구가 혼자서 외롭잖아. 네. 그렇지. 그럼 뭐라도 계속 귀에 꽂고 있는 게 낙곰수더라고. 제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이런 친구들한테 낙곰수는 진짜로 이런 맞아요. 박노자 교수 같은 그런 영향을 줄 수 경험이에요. 있겠구나. 맞아요. 확실히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에 입문했던 되게 그 정치 저관여층이 낙곰수 같은 컨텐츠에 의해서 실제로 정치 고관여층으로 되고 정치에 대해서 좀 더 시민적 책무를 생각하게 된 경험을 하게 된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제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 학자로서는. 야, 이거는 내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미디어가 새로운 시대의 시민 정치를 어떻게 해내는가에 있어서는 분명히 주목해야 될 가치가 있다. 그럼 되게 놀라운 경험적인 학문적 약간 자료였겠네요. 그렇죠. 낙곰수 팟캐스트 열풍 같은 게. 왜냐하면 저희 주류적으로 이제 뭐 이런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입장에 있건 간에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이를테면 막 왜 저널리즘에서 정통 저널리즘과 그렇지 않은 거 나누고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좀 더 완성되고 좀 더 정석적인 형태, 좀 더 이상을 지향하는 형태가 좀 더 낫다라고 보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좋은 스탠다드를 만들어주길 바라는 게 있지. 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 등장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나 보면 약간 이것저것이 묻어 있거든요. 반드시 좋게만 볼 수 없는 부분, 어느 거는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네. 그중에 어디를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확 갈리는 거야. 대안성을 보는 쪽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쪽은 이게 뭐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이제 주류적 학자들은 그거를 대안성을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그 스타일에 이제 별로 만족스러워하지 않은 게 있었는데. 여기엔 뭘 봐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만든 게 그 친구의 모습이었어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낙곰수는 하고 있다. 일반적인 지식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낙곰수들은 하고 있다. 전 이걸 보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학문적으로 해석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그것에 이제 좀 더 주류화된 형태가 뉴스공장이었던 거고. 네, 어쨌든 네. TBS로 진출한 케이스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이제 극복하고 경험한 학자가 이제 접하는 김어준 씨를 대하는 방식하고 아닌 사람이 대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주류적 학문 세계에서는 인정하지 않기가 더 쉽거든. 여전히 아웃사이더고요. 네. 예, 인정 안 합니다. 그게 더 쉽고 편한 방법이고 주류 저널리스트라고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낫지.
여러 가지 면에서. 영화계가 영화 유튜버의 영향력을 인정 안 하는 것도 똑같아요. 맞아요. 네. 네. 심지어는 광고를 맡기면서도 인정은 안 해요. 네. 그렇지. 도구처럼 쓰기만 하지 인정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주류학계에서 김어준 씨를 바라보는 시선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비슷해요. 이용은 해요. 네. 하지만 인정은 안 해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아, 그것도 되게 학문적인 얘기지만 되게 소중한 경험이자 살아있는 뭐라 그럴까 증거네. 왜냐하면 실제로 미디어가 그 당시 낙곰수 또는 팟캐스트가 추구하는 방향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실제 현실이 됐잖아요. 네. 그때 그 그렇지. 팟캐스트가 바라봤던 그런 관점이. 네. 네, 그 신기한 현상이네요. 그리고 그게 이른바 대한 라디오. 네. 네. 서양에서는 대한 라디오 형식으로 존재했었던 것에 현대판 한국판이었거든요. 네. 이거는 그래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요. 분명히 그것에 대한 호호를 떠나서 분명히 한 시대를 만들어내는 흐름이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의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진보의 지형을 만드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한 면이 있거든요. 여기서 기여라고 하는 건 반드시 좋게 나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할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을 인정해야 돼. 그 역할이 어디서 왔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여기에 막 뭐가 껴. 질투가 나거나 뭐 아니면은 대부분 질투죠. 뭔가 이렇게 흠 잡으려면 잡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당연히. 그럼요. 네. 흠 잡기 시작하거나 이제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쏠리는 거지. 근데 큰 흐름이 뭐냐를 이제 아는 데선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게 오히려 제 자신의 느낌보다 제 주변의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있었던 게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도 그게 되게 세렌디피티였을 테고 저는 그 친구를 보는 게 저한테는 그러네요. 제 인식의 전환에서 굉장히 그러네. 큰 의미가 있었어요. 진짜 저에게는 박노자 씨가 있다면 그렇죠. 약간 비슷한 그 위치에 그 친구가 있는 거네. 왜냐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우연이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가 낙곤수를 이렇게 꽂고 있는 걸 봤다는 거죠. 네. 신기하다.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건 없을까요? 근데 모든 역사가 주류 비주류가 이렇게 바뀌면서 온 여러분 지금 뭐 보고 계세요?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일은 흔하죠. 네. 그러니까, 예. 굉장히 흔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흔한 게 주류가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주류가 모습을 바꿔서 주류의 지위를 유지하는 게 훨씬 쉽고 훨씬 흔한 일이에요. 비주류 중에 비주류의 대부분은 나가 떨어져요. 그럼요. 네. 그럼 아까 그 질문 올려주신 분이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경우는 있긴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게 잘 없긴 하군요, 실제로. 잘 없죠. 잘 없죠. 왜냐면 주류가 모습을 바꾼 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고. 속아 넘어가고 있거나 비주류가 주류가 된 거를 모르고 이미 주류일 때만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알아채지 못한 걸 수도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주류 비주를 뭘로 나누는 겁니까? 뭐 이게 시비를 거는 게 아니시라면 제가 얘기를 드릴 텐데 제가 지난번에 계급 얘기할 때도 비슷한 반응이 좀 나왔었고 이제 그 금요일 날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가 봐요. 계급 또는 주류 비주류. 왜씨 우리를 누구는 주류로 보고 누구는 비주류로 보고 누구는 높은 계급 무슨 낮은 계급이라고 보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관찰하는 거랑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랑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주류로 부르고 누구를 비주류로 불렀기 때문에 기분 나빠지면 나는 주류라 기분이 좋고 누구는 비주류라 불렸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면 그건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 모든 걸 세상을 다 가치를 부여하면서 보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수학의 1이나 2가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죠. 네, 그건 수단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1이라는 1달러와 2달러를 만드는 건 경제학이 부여하는 가치인 거죠. 그렇지. 예. 그래서 굳이 말하면 이런 주류 비주류라든가 계급이라고 하는 관념은 관찰을 위해서 쓰는 도구입니다. 예. 그러면 주류나 비주류는 이른바 중앙과 주변 비슷한 방식으로 나누는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자원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고 네. 따라서 훨씬 더 많이 노출되고 있고 이른바 스탠다드를 정하는 자들. 이게 주류야. 주류죠. 예. 네. 언어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대중들이 대다수 쓰는 언어가 아니라 소수가 쓰는데도 그 소수가 장악해요. 예를 들면 자 우리 그 의료 시스템을 봅시다. 의료 시스템의 주류는 누굽니까? 대형병원, 대학병원. 그렇죠. 대학병원이고 서양의학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현대의학이라고 부르는 거. 비주류는 한의학 같은 게 비주류예요. 그리고 동네 병원. 동네 병원 같은 데고. 예. 그리고 대학병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그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드는 스탠다드 세팅 효과라는 게 있죠. 이건 언제나 소수예요. 예. 그러면요, 뭐 기치료, 도수치료 이런 것도 비주류에 들어가. 비주류에 들어가는 거죠. 예. 약간 컬트 비주류에 들어가겠네. 예. 그러니까 주류와 비주류를 그 가장 눈에 띄게 만드는 방식이 제도화입니다. 제도화. 예. 주류는 제도화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제도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주류의 지위를 얻은 거기도 하고요. 근데 비주류는 제도화의 문턱에 늘 걸려 있어. 예. 이를테면 지금 김어준 씨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국일보와
뉴스공장, 겸손 뉴스공장은 주류와 비주류에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김어준이 비주류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나는 더 많이 보고 있고 저쪽은 막 유튜브 구독자 몇 명도 되지도 않는데 이쪽이 막 동시 접속자 20만인데 저게 어떻게 비주류냐고. 저게 바로 주류들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가치 평가인 거고요. 네, 가치 평가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겸손공장, 뉴스공장을 중재위에서 다루는 줄 아세요? 안 다루죠. 안 다룹니다.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안 다뤄요. 물론 제도화가 안 돼 있거든요. 물론 안 다뤄줘서 좀 고마운 건 있어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비주류적인 속성을 이용하는 거지 그게. 거기서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어내고 그게 제도화까지 가면 바뀌는 거예요. 예. 예전에 방송은 비주류였어요. 신문에 비해서 보면. 예. 저널리즘 관점에서는 특히나. 왜? 네. 저널리즘은 글쓰기였거든. 그러면 신문 팬 기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방송 말로 하는 기자들을 무시했어요. 무시했죠. 네, 실제로 예. 무시했고. 실제로 그리고 신문법은 있었지만 방송법이라는 건 규제법이에요. 예. 방송은 누가 방송을 할지 아닐지만 정하는 법이란 말이야. 근데 신문법은 신문을 진흥하는 법률이거든요. 신문을 도와주고 신문이 잘났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영향력은 방송이 훨씬 더 높지. 하지만 여전히 저널리즘은 신문이 주류입니다. 그래도. 예, 방송이 주류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MBC의 영향력은 제일 높게 평가를 받지만. 예, 그게 뭐냐면 제도화, 법률화, 그리고 핵심적인 언어를 공급하는 자들, 이게 이제 주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 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급도 똑같아요. 계급이랑 높은 계급, 낮은 계급 할 때 이 높고 낮음이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소수가 자본을 장악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자본을 유산화시킬 수 있는 것. 아, 이게 높은 계급의 특징이에요. 예. 야, 명확하네요. 높은 계급이 어딘지 알겠네. 예. 그거를 나는 뭐 예를 들면 노동자가 내가 뭐 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노동자 계급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자기 몸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거고요. 자기 몸이 망가지면 죽습니다. 예. 왜? 자기가 쓸 수 있는 자원이 그것뿐이 없거든. 맞아요. 자기가 넘겨줄 유산이 뭐 있어요? 내 몸으로 낳은 애뿐이 없어요. 네. 그리고 내 몸 굴려서 번 돈, 그래서 조금 모은 거, 네. 이거. 근데 그거는 사실 물려주고 나서는 또 그렇고 물려주기 전에도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계급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실체입니다. 객관적 실체. 우리는 법률로는 폐지돼 있죠. 예. 그래서 계급은 제도화돼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의외로 대단히 제도화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조화돼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른바 상류 계급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상위권 대학들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요. 연봉 높은 직업들을 훨씬 더 많이 넘겨줍니다. 교육의 형태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상속이 이루어져요. 땅도 단지 유산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먹고 사는 방법을 배웠나요? 아마 그거 배웠다면 상류 계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사실은 배웠는데 쓸모가 하등이 없다. 예. 예를 들면 농사법 배웠는데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면 좋지만 농사법을 안다고 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취급받지 않잖아. 예. 권위를 지니고 있지 않잖아. 예. 농대 교사하고는 또 달라. 네. 농대 교사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그러니까 이 객관적 실체를 인정해야 그 객관적 실체의 관점에서 이것이 일으키는 예를 들면 가치론적인 문제, 불평등. 예. 이 자본을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왜 자본을 더 많이 계속 가져야 되지? 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 이거를 가지고 계급은 왜 계급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있다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예, 그거는 이런 사회과학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를 잘 이해 못하는 처사인 거죠. 그러니까 계급 저 사람이 계급을 자꾸 나눈다 그게 아니고 이미 사회 현상적으로 확인된 객관적인 현실을 관찰하는 방법이 계급으로 보는 것, 그렇죠. 또는 주류 비주류로 나눠 보는 것, 그렇죠. 그것일 뿐인데 예. 마치 되게 주관적으로 한 특정 집단을 평가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예. 당신은 비주류입니다 그랬더니 나를 욕한다라고 그렇지, 생각을 그렇게 한다.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주류에다가 본인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렇지. 발끈하는 오히려 거지. 그런 거예요. 예. 오히려 본인이 평가하고 있구나. 그렇지. 예. 본인이 이미 평가하고 있는 거야. 예. 거기를 찔리니까 발끈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긁힌 거지. 그렇지. 예. 예. 나는 근데 비주류 좋은데. 비주류가 뭔가 나도 비주류가 좋아. 그런 게 있는데. 아까 그리고 어떤 분이 자기 닉네임이 비주류여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막 그러고 있었어요. 댓글에다가. 예. 그러니까 비주류인 게 좋고 뭐 저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계급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거라든가 이런 거 되게 그렇죠, 좋은 그렇죠. 일이거든요. 예. 컴플렉스를 갖는 것보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여러분들 왜 제가 독서반에도 한 얘기인데 그리고 커뮤니티나 이런 데도 흔히 나오는 얘기고요.
야 사랑이 어떻게 돈으로 되니? 라든가 돈으로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너 돈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면 얘기하잖아. 그러면 충분한 돈이 없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돈이면 다 돼. 네. 다 되진 않지만 거의 많은 게 되지. 예. 그러니까 자신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는데 나는 일부러라도 비주를 선택하겠어. 내가 주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류 계급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막 수단이 생겼는데도 나는 억지로라도 상류 계급 거부해. 나는 유산 안 받겠어. 나는 돈 안 벌겠어. 나는 저 정도 권위 안 갖겠어. 나는 노동자 계급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이렇게 전화 봉우리처럼 유튜브 방송하는 친구들한테 와서 야, 너 MBC 예능에 한번 출연해 볼래? 회당 출연료가 400이야. 저는 주류를 좋아합니다. 비주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대신에 HTV는 접어야 돼. 예. 거긴 정치색이 묻어서 안 돼. 접어야 된다. 굳이 말하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이왕이면 돈이 많은 게 좋고, 이왕이면 지위가 높은 게 좋고, 이왕이면 잘생긴 게 좋고, 이왕이면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들이 좋은데 네. 문제는 그거로 인해서 딸려오는 의무나 책임은 싫은 거지. 네. 예. 보통은 이게 원래 그래요. 사회가 좀 더 상류 계급엔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요구하거든요. 그게 더 잘 먹혀. 근데 이게 상류가 아닌 계급한테는 약간은 방치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요구할 수가 없거든. 요구하는 순간 이들의 삶은 훨씬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래서 여유가 더 있는 사람한테 많은 걸 요구해요. 비주류에게 많은 걸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 주류한테 많은 걸 요구해야 그나마라도 얻어내거든. 그렇지. 세금이라도 더 얻어내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의무가 더 많아요. 예. 그래야 불평등을 유지할 수 있거든. 어떤 면에서 역설적으로. 그렇죠. 의무를 지워야 사람들이 설득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른바 상류 계급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자와 주류라고 지칭될 수 있는 자가 의무나 책임조차 안 해. 네. 그러니까 욕 먹는 거야. 그렇지. 예. 네.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예. 이게 주류가 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그것이 주는 어떤 격식, 귀찮음, 또는 뭔가 의무나 책임, 남들의 주목, 이게 싫은 거야. 제일 좋은 건 돈은 많은데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거. 그렇죠. 이거예요. 전 이걸 이런 거 좋아해요. 아닙니까? 이런 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전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내가 어떻게 돈 벌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돈이 많아. 이 개츠비인 거지. 만약에 내가 개츠비잖아? 파티 같은 거 안 하고 조용히 살았을 거야. 하지만 또 그때 당시에 개츠비가 추구했던 건 주류 사회로의 편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여자를 되찾고 싶었던 거잖아요. 왜? 그 여자가 보기에 내가 주류 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이라고 봐주기를 원했거든. 네. 그래서 안 되는 일을 하다가 폭망한 거잖아요. 결국 주류 사회 문턱에 걸려서 자빠진 거예요. 개츠비는. 사실 이건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이 갖고 있는 아주 많은 함의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그러니까 사실 기회만 있으면 누구든 주류 사회에 올라가고 싶죠. 네. 혜택이 있지. 엄청난 혜택. 엄청난 혜택이 있죠. 멤버십도 네. 있고. 네. 네. 남 까대는 맛도 있고. 네. 그럼요. 거기다가 그 우월감. 이거 엄청 짜릿한 거거든요. 네. 내가 너희랑은 급이 달라 이 자식들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우월감. 저 이거 가져본 적은 없거든요. 가지면 엄청 짜릿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예. 왜 동물들이 특히나 머리 좋은 동물들이 지위가 높아지면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 보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판타지 포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찰 지점이 높아질수록 유리하거든.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그 저기 선생님들 앞에서 수업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교과서 세워놓고 밑에서 뭐 하면 안 보일 것 같죠?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 시야가 다른 거지. 생각해보니까 주류 가고 싶은데. 아까 비주류 좋단 말 취소하겠습니다. 저도 기회만 있으면 가겠습니다. 진짜 넓은 집에서 제가 비싼 차 타고 싶다. 정정합니다. 제가 말한 주류는 저런 건 아닙니다. 의무를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간다기보다는 승화시키는 방법이 철학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학이 개똥 철학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고집스러운 거에 나는 싫어, 아니야, 난 뭐 이게 아니라 어린애들의 철학이고. 되게 승화시키는 철학. 아까도 제가 왜 얘기했잖아요. 그 한동훈 대표 얘기하고 그럴 때 이를테면 나보다 잘생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느껴지는 이 좌절감 내지 열패감을 좌절감. 이거 충분히 실제로 느껴. 양반 실제로 느낄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볼 때도 느낄 수 있고 중요한 건 뭐야?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사람만 보고 있어. 그런데 나는 완전히 그 쓰레기 취급해. 이때 느껴지는 열패감이라는 건 장난 아니죠. 원래 자기가 관심 받아야 되는데 그런 데서 오는 열패감이 있구나.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받는 거 싫지. 사람들이란 게 어떻게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면 정우성 씨가 저기 서 있는데 나는 여기 서 있는데 막 밀치고 밟고 가가지고 만질라 그래. 얼마나 내가
되게 못난 사람이 된 것 같겠어요. 네. 이 열패감이라는 건 맞아요. 본능적인 거거든요. 네.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려고 들죠. 네. 그럼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 질투도 있고, 이를테면 막 운동해야지 나는 어깨뽕이라도 키우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근데 승화시키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준을 인정하고 하지만 달리하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 승화해야 돼 그렇게. 네. 그러면서 자존감을 만들어. 맞아요. 내가 굳이 못난 사람일 이유는 없으니까. 근데 자존심만 부리는 거하고는 달라. 저 새끼가 뭐가 잘났다고 이건 자존심만 부리는 거라. 네. 그거는 지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 아 그럼 자존감과 자신감의 차이는 자존감을 세우려면 본인이 뭔가 노력을 해야 되네. 노력해야 되고요. 자신을 갈고 닦아야죠. 네. 우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네.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내 리그가 어딘지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알맞는 철학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너무 남발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자존감이라고 생각해요. 네. 굉장히 잘못 해석한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네. 자존감이 살아나는 느낌. 그러니까 결국 이거 아주 싸구려 우월감을 잠깐 느끼고 자존감이 살아나는 느낌을 느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남들보다 비싼 숙소 갔을 때, 남들이 못 먹는 망고 빙수 먹었을 때 자존감이 살아난다는 거야. 뭐야 그게? 야, 네 자존감은 겨우 망고 빙수야?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아주 근본적인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요. 이전에 느꼈던 열패감이 잠시 치료되는 느낌인 거지.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잠깐 자존심 세우는 거잖아요, 그냥. 자존심 부리는 네. 거니까. 그게 자존심이거든. 저 때는 이제 망고빙수 먹으면 야 그딴 걸 왜 먹어? 그러니까. 비싸게. 네. 그거 그러면 수박 10통 사 먹겠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고서 이제 먹어. 돈 모아가지고 희생자들이랑 가서 사진 찍어. 사진 200장 찍어. 예. 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인스타에 사진 찍는 사람 뭐라 한다고 느끼실라. 그런 미안. 비유를 하자면. 근데 네. 약간 그 망고빙수 열풍 때 약간 한심해 보이긴 했어요. 음. 물론 저도 저희 딴지 거기서 다스베이더에서 윤성호 평론가랑 둘이 그 이제 호텔마다 돌아다니면서 망고빙수 먹는 챌린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딴지에서 돈을 내줬고, 예, 저희는 방송 찍으러 간 거고. 이게 우월감하고 자존감은 당연히 다른 건데요. 음. 자존감은 남을 까내리지 않고 맞아. 내가 굳이 더 높아야지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는 존재 그 자체를 승인하는 거지. 맞아. 네. 나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내 존재 자체가 괜찮은 것 같아. 잘난 게 아니라. 네. 잘난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승인하는 거예요. 내가 무가치하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안 하는 거야. 그렇지. 내 자체로 내가 인정하고 있으니까 네. 나를 승인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 정말 얻기 어려운 거예요. 진짜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진짜 얻기 어렵고요. 대부분은 사실은 비뚤어진 우월감으로 자존감을 얻어요. 제가 이 자리 들어서 고백하건데 저는 자존감이라고 느낄 만한 걸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근데 일이에요. 거의 없다님은 본인에 대해서 확실한 자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나는 아주 잘 서는 구실이 있어. 난 스스로 자존감이라고 잘 느낄 선다고요? 만큼. 야 이씨. 잘 서는 게 세상에 그거 하나냐? 아니, 야 깃발도 서고, 저기 나뭇잎도 섰네. 아니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어.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네.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결국 아주 잘 칠해놓은 페인트 칠인 거야. 아주 견고하게 칠해놓은 페인트 칠. 너 때문에 선다는 표현을 못 쓰겠잖아. 이씨. 아니 내가 제대로 들었나? 야, 저희 확 이게 우물의 독 뿌리기. 이거 똥 뿌리기라고 해주세요. 확실히 자존감이 있는 건 맞는데 그 본인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나 엄청 비교해. 진짜? 속으로 엄청 비교해. 제가 볼 땐 자존감 유형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나름대로 내가 그렇게 후지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이유를 잘 찾은 거지. 그렇지. 네. 그게 내가 잘 선다고 표현했는데 저 자식이 이상하게 근데 망쳐가지고. 그게 자존감 아닌가? 아니, 근데 달라. 비교를 자꾸 달라, 하면서 달라, 세우는 달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몇 군데에서는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그렇지, 걸 그렇지. 내 자존심의 근거로 삼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 근거가 꽤나 튼튼하게 서 있기 때문에 또 이러네. 꽤나 튼튼하게 잘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잘 붙여져 있기 때문에 조립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거지. 그렇지. 탄탄할 뿐이지. 예. 그럼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근데 그런 걸 갖기가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거니까. 이쪽은 그 또 자존감, 자존심 계열도 아니야. 예. 예.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에일리언이에요, 에일리언. 여기는 그냥 해피한 계열. 그러다 갑자기 무너지고. 막 해피했다 갑자기 무너지고. 나는 이렇게. 일단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여기는 욕심이 크지 않은 스타일이야. 욕심이 크지 않아서 바라는 게 많지 않아. 맞아요. 네. 자 이제 또 자존감 측량치들이 나왔죠. 예뻐질 거야 님이 거엄님 자존감은 그다지 없어 보여요. 제가 방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머님은
지금 튼튼해 보이세요. 내가 방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엄청난 뭐 이게 성관이 있는 거면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게 긁힌 거야 내가 지금. 예, 그렇지. 잘 서 있으시대잖아요. 조용히 이게 해. 이씨. 거의 섰다. 자존감인 것 같지만 네. 그러니까 나를 내 자신을 승인하고 그러니까 내 계급에 대해서 나는 딱히 뭐 특별히 컴플렉스를 안 느끼고 네. 이를테면 내 비주류성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굳이 그것이 나를 비하하는 거라고 안 느끼는 거 이런 게 자존감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으로 선언만 할 뿐이에요. 많은 경우들이. 왜냐하면 내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 자존심이 무너지거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으려고 해.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나는 굳이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 라고 선언해 자꾸. 근데 그렇게 자꾸 선언한다는 건 엄청 비교한다는 비교하고 얘기지. 있는 거 아니야? 비교한다는 방어 논리야. 그러니까 되게 자기 방어 심리인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중요하게 발견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거는 되게 표정에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누군가 되게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되게 칭송하거나 잘난 것 같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누군가가 보여주잖아. 막 와, 너무 부러워. 막 훌륭한 것 같아. 막 이러면 그게 뭐? 이러면 자존심 부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확 이해가 간다. 네. 이건 자존심 부리는 거야.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게 뭐 잘생겼어? 아니 돈 많은 게 뭐가 그렇게 좋아? 이런 태도로 반응하는 거는 자존심을 부리는 거예요. 자존감을 가진 게 아니야. 그냥 자존감을 가진 사람, 많구나. 멋있다. 야 좋겠다. 야 저렇게 잘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돌아서는 거야. 내 할 일 마저 해야겠다. 네. 나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네. 그러니까 펫보이 사지. 네. 근데 그거를 살 정확해. 능력이 있기 네.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지 그렇지 않는 거야. 무너지지 않고 잘 서 있구나. 무너지지 않는 거. 내가 맘만 먹으면 살 수 있거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비교 우위잖아. 음. 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인간들은 달라 나는. 그걸로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저도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할 자리는 피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저의 자존심을 지켜요. 네. 가령 영화 GV가 들어왔는데 남자 배우가 너무 잘생기고 키 큰 사람 있잖아요. 거절해요. 안 갑니다. 내가 괜히 가서 오징어 될 일 있냐? 그렇지. 그리고 그 상태를 내가 버티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그렇지. 애를 쓰는 게 싫은 거지. 그리고 그 영화를 겁나 깝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자존심을 세우고 내 리그에서 내 리그에서 조져버리는 거야. 너무 좋다. 아, 그렇지. 예. 괜히 그러니까 내가 가면 내가 버티지 못할 걸 아는 자리는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자기 방어 기제가 튼튼한 거지 자존감이 높은 거랑은 달라요. 예. 저는 이제 이 방식으로라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봐요. 차라리 이렇게 해결하는 게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지. 그렇지. 근데 이제 제일 나쁜 게 사실 보면 부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 나의 부러움, 질투, 질시를 부정하는 거. 나 안 부러워. 나 아니야. 나 부러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나. 부러워서 그러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예. 내가 언제 더킹을 겁나 깠어요. 까기는. 더킹 좋아하시는데 뭘까? 더킹 좋아해 나. 그리고 난 솔직히 더킹급의 영화는 나한테 GV 안 들어와. 더킹 영상도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근데 우리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그러게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그러니까 이제 뭐 주류비주류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이제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네네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세렌디피티비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되게 그 자신을 좀 뭐랄까 자신의 어떤 모양을 만드는 자신의 마음의 어떤 형태를 가꿔가는 그리고 지식이나 어떤 자신의 지적 능력이나 수준들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들은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커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이게 세상의 수많은 비교의 거리들, 되게 수많은 어떤 그 평가의 어떤 직면에서 네. 이거를 올곧게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요 되게 허무합니다. 가령 뭐 제가 욕을 많이 처먹었으니까 비싼 물건 많이 갖고 있다고 시계로 또 얘기를 해보죠. 제가 예전에 그냥 시계를 좋아하기만 하고 돈이 없을 때는요. 교수님처럼 신포도론을 많이 냈었어요. 명품 시계 뭐 별거 있냐? 똑같은 무브먼트 들어가고 뭐 사람들이 좀 알아보는 거 말고 뭐가 있어? 야 성능은 카시오가 왔다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지. 근데 돈이 좀 손석기도 찼어. 뭐 그래 이러면서. 손석기도 찼어. 물론 그분은 손석기라는 사실을 무시한 거지. 야 군인들도 다 카시오 차고 있어. 근데 돈 좀 생겨? 슬쩍. 그럼 나도 티소 정도는 합리화를 시작하는 거야. 티소 정도는 튼튼하고 예쁘니까 하나 갖고 있어 좋겠지? 이건 사치가 아니야. 이건 사치가 아니야. 이건 그냥 내가 시계를 하나 갖는 거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안 새길 것 같지만 내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 있겠지. 그래서 처음 이제 시계 길로 들어섭니다. 계속 급이 올라가요. 그러다 이제 최고급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딱 뒤돌아보면 굉장히 허무합니다.
내가 여기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이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됐나? 이걸 정말 사람들이 알아보기는 해?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보는 시계를 차고 있다는 게 내 자존심에 도움이 되나? 생각해보면 진짜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그 일정 시간 동안은 어쨌든 그걸로 뭐 일종의 자존감 같은 걸 세워왔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나는 그동안도 내가 시계 매니아라는 허울을 내세워서 포장하고 있었어. 난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시계 투자를 하는 거다. 개뿔. 아니야. 아니야. 지금 와서 진짜 시계 매니아로서 말씀드리는데 애플워치가 짱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거역다닌 방식으로라도 네. 자존감을 지켜오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아니야. 이렇게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 아니야. 이걸 인정하는 것도 나는 자존심이라고 생각해.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뻘짓했어. 약간 성찰이 들어가는. 그렇지. 하지만 나는 그 뻘짓을 알아챌 만한 한 정도의 성찰은 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위험한 데로 빠지는 맞아. 스타일은 아니어서 맞아. 그래서, 네. 허영의 인간은 아니야. 네. 네, 확실히. 하다 보면 지치거든. 가끔 허영으로 기울지. 그래도 할 만한 허영 쪽에 기울지. 네. 그것도 내 이제 바운더리 안에 있는 허영 안에서 이제 많이 기울죠. 그렇죠. 네. 뭐 시계는 다 바운더리 아르마니 시계도 비싼 거 아니에요? 미안한데 아르마니 시계는 정말 찰물건이 못 됩니다. 아 그래요? 지금 PD님이 아르마니 시계를 거업님이 자기가 차고 있는 걸 욕했다고. 욕했죠. 지금도 욕했어요? 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그걸 차고 명품 차 따르면 욕하지. 그런 거구나. 근데 저는 저 형이 그냥 찼을 때 그냥 보고 욕했어요. 이딴 걸 왜 차? 너무 웃기다. 이 시계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하도록 하죠. 예. 자, 그래서 뭐 억지로 이제 맞추자면 저는 이제 이런 쪽으로 어떻게 또 가게 된 게 또 일종의 우연인데, 저는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스스로가 그 표현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누구나 인정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누군가가 막 권해서라든가 막 의무감에 접한 게 아니라 이 알아본 내가 기특한 것 같은 느낌?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구나 내가. 알아본 내가 기특하고 그래서 우연의 경과인지 아니면 알아본 내가 훌륭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적혀 있진 않았어요. 그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사연으로서 뭔가 이렇게 쭉 이렇게 소개하긴 그렇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런 느낌 쪽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핵심은 우연이라고는 이렇게 결론은 내려놨는데 이거를 발견한 나 기특하지 않아요? 이쪽에 더 가깝게 느껴졌거든요. 스스로 뭔지 알겠네. 스스로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경험의 사실은 나는 내가 선택한 거가 뿌듯해요. 그러니까 사실 선택했다고 약간은 느끼고 계실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러면 이 선구안 훌륭하잖아. 그렇죠. 그럼 그게 우연이 그게 아니야. 우연이 아니지. 선택하신 거지 그럼. 우연이 아니잖아. 근데 무슨 마음인지 자존감을 키우세요. 자존감을.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되게 좋은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안에는 또 제가 결국에 아마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여기하고 연관이 돼 있을 텐데 자꾸 이제 남이 정해주는 거. 좋은 영화는 이게 좋은 영화라는데 봐도 모르겠고 모르겠는 나는 바보인가 아니면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열폭해가지고 열등감 폭발해가지고 이런 평론가 새끼들은 그냥 다 나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문화 세계가 또 이게 되게 세거든요. 문화 세계 쪽은 돈으로 이제 당장은 평가되진 않고 뭔가 말빨, 글빨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도 다 난리야. 엄청 꼬장꼬장해요. 난리야. 그래서 엄청 나누고 급 따지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싸움으로 치면 진짜 피만 튈 뿐이지 선열이 낭자해. 장난 아니에요. 이게 정말 나는 잔인한 말이라는 걸 평론계 어른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야, 말을 저렇게 잔인하게 하나. 그러니까 차라리 욕을 하지 그러나. 그래서 가끔씩 뭐 제 세계, 그러니까 학문 세계 이쪽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그렇고 작가들도 많이 그렇고 저널리스트도 사실 좀 많이 그런 것 같고 비슷한 계열인 것 같고 약간 허영 쪽에도 가까워서 그런지 그다음에 평론가들. 뭐 이런 게 또는 감독이라든가 이런 쪽, 이게 뭔가 미디어하고 좀 연관된 문화 세계 쪽에 연관된 사람들일수록 이게 그 자체는 아까 얘기식으로 얘기하면 막 되게 사회적으로 돈 많고 막 계급 높고 막 완전 주류고 이거 아니거든. 아니지. 완전 그렇지는 않아. 열등감이 또 엄청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해서는 도달할 수 없는 또 그 단단한 그들만의 리그가 있거든. 가령 비평계는 절대 창작계로 올라갈 수 없어요. 비평은 결국 창작자들한테
붙어 먹고 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창작자는 대부분 그렇게 높은 예금이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자본가가 데려다 쓰는 재간꾼에 가깝지. 네, 또는 네. 권력자가 데려다 쓰는 재간꾼에 가깝지. 어떤 창작자도 이 자본에서 자유롭지 그러니까 못하죠. 제가 이거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굴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회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 예.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다 보면 알거든. 나를 결정하는 건 내가 아니었네? 라는 느낌이 들어. 그때 이제 열등감이 들거든요. 그러면 말도 할 줄 알고 글도 할 줄 아니까 뭐 하냐? 까기 시작한다. 공격해. 네. 예. 그리고 급을 나눠가지고 결국 내가 이룬 게 얼마나 남들이 이룰 수 없는 훌륭한 걸 이뤘는지를 막 자꾸 입증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데 되게 민감해. 사람들이 잘 알아. 그래서 네. 되게 짜잘해. 예. 세세한 거 가지고. 네. 요만한 거 가지고 따지고 이게 제대로 말했니 안 했니? 네. 저는 물론 그런 게 비평도 발전시키고 뭐 작품 세계도 발전시키고 문화적 상품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약간 안 좋은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의미로 좋게 문화 세계를 즐기지 못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시선을 믿지 못하고 또는 내 시선을 과도하게 믿고 이 극단 속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우리가 좀 이따 하게 될 미디어 정거장을 자꾸 하게 되는 이유도 결국 그거거든요. 예. 당신의 감정을 믿어라. 대신 그거를 옳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예. 나만 믿어도 된다. 네. 그러니까 내 감정, 내가 느낀 감정은 나름대로 타당한 거야. 이유가 있어. 하지만 다른 감정과 부딪혀 보면서 내가 못 느꼈던 것도 느끼고 동의할 수 없지만 저럴 수 있다는 것에 감동하고 예.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문화 세계나 예술 세계나 이런 미디어 세계는 사실은 정말 그냥 시답잖은 걸로 싸우다 끝나요. 예.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몇 가지만 해명할 게 있어서요, 교수님 잠시만요. 제가 혹시 말한 그 아까 평론계 어르신이 혹시 시네마 지옥의 두 어르신이 전찬일 질문이. 평론가랑 예. 최강희 평론가랑 저는 그 두 분을 별로 어르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을 이상한 데서 나도 아니 그분들은 지칭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분들은 어르신이라고 생각. 이렇게 어르신이나 선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접점이 없어요. 나랑 같은 계열이 아닌데 내가 왜 선배라고 생각해? 두 번째, 라이너가 감독 데뷔하지 않았나요? 아직 작품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데뷔하고 나서는 데뷔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걸요? 농담입니다. 예. 저 분명히 농담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상하게 퍼뜨리지 마세요. 물론 예. 저도 방송으로만 보지만 네 분이 워낙 친해 보여가지고 예. 되게 재밌어요. 되게 웃겨요. 그 시네마죠. 그러니까 자, 뭐 그것도 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 친하구나. 안 친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연을 적으신 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네. 뭐랄까 이렇게 우연에 의해서 봤건 자신의 선구안이 그걸 결국 알아봤건 예. 그런 계기들은 꽤 있을 거예요. 꽤 있기 때문에 그 계기들 하나하나를 되게 소중하게 갖고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랄까 이렇게 주류 내지 권위가 있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힐 필요는 절대 없고요. 대신 그러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다른 반발감으로 이를테면 좀 비뚤어질 필요도 별로 좀 없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주류를 장악한 사람들이나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또 나름의 의미도 있거든요. 네. 그거를 막 뭐 다 따라할 필요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지만 동시에 그거를 또 부인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아까도 제가 자존감 얘기했지만 그냥 비껴가면 돼. 야 이런 훌륭한 이런 이거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야. 신기한 사람들. 어쨌든 대단하긴 하네. 야 이거 대단하네라고 인정하면 돼요. 네. 하지만 그게 답이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로 또한 인정하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다른 길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좀 우연과 필연들이 자꾸 교차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요즘 이게 스마트폰 이후 세대들의 자존감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이제 릴스 같은 거 보잖아요. 저도 이제 자꾸 릴스 보지 마라 하면서 저도 가끔 보는데 거기 보면 소위 그 이제 잘못 쓰이는 단어들 몇 개가 조합이 돼 있어요. 완벽한 외모, 뭐 신이 내린 피지컬, 뭐 우월한 외모. 이게 벌써 이렇게 본인들이 급을 나눠가지고요. 그렇죠. 네. 내가 도저히 다가설 수 없는 급으로 결국 외모를 가지고 급을 나눠놓고 그걸 그냥 부러워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쪽으로 이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끼가 어렵죠. 그런 것만 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제가 어린 친구들 다 싹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은연중에 심어질 것 같다라는 말이죠. 네. 예.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이제 제가 금요일 날 내일도 이제 디지털 마론이 할 건데 네. 희두 씨하고 같이 얘기했던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 넘사벽화시키고 네. 완벽으로 만들어야 예. 내 열패감이 그나마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쟤는 아예. 나랑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종자야. 아. 엘프 얘기가 유행하는 이유가 뭐야? 인간이 아닌 거거든. 걔는 어차피 인간으로는 그건 못해. 네. 근데 그거는 올바른 승화 방식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거는 계급을 아예 너무너무 고착화시켜가지고 오히려 못 바꿀 정도로 원래 그렇지. 사회라는 건 유기적으로 네.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그러면서도 못하게. 네. 그러면서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걔네들을 닿을 수 없는 신적인 존재로 만들었지만 또 동시에 그들의 어떤 몰락을 가장 심하게 즐기거든. 그렇지. 신의 추락을 네. 되게 재밌잖아. 즐기는 거죠. 네. 가장 잔인하게 신을 죽여버립니다. 아우 되게 못된 심보다. 엘프를 찢어버리는 거고요. 네. 네.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네. 야 그건 되게 잘못된 승화 방식이네. 그렇지. 승화라고 할 승화가 수가 아니죠. 없겠네. 승화라고 할 수가 네. 없네. 그런 거는 굴절인데. 네. 네. 이거는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되게 비참한 방식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의 기본적인 그 어떤 특징이 뭐냐면 자기 비하.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뭐 이번 생은 난 틀린 것 같아. 네. 뭐 이런 거. 그런 거. 네. 그런데 그 엘프도 아니고 그 완벽함도 아닌 니들은 뭔데? 뭔데 이렇게 잘난 척해? 또 이렇게 공격성. 그러니까 약간 일베 같은 그런 정서가 그렇지. 가는구나. 네. 공격적이고 무엇이든 간에 누군가가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민주주의의 가치 이런 거 얘기하면은 뭐 네가 뭐가 잘나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데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가끔 이 친구들은 인생이 되게 우울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거지 막. 와 너무 예쁘고 선녀 같고 저런 애들이 보기에 나는 벌레처럼 보이겠지 막 이런 댓글들을 막 달아요. 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래서 오히려 나하고 비슷하고 평범한 부류인데 기껏해야 뭐 나와봤자 요만큼 정도뿐이 나올 게 없는 그런 정도인데 노력하거나 그 자존심을 갖거나 네. 자존감을 획득하려고 하거나 네. 그러면 공격. 그러면 공격해요. 네. 네. 잡아뜨려야지 내가 그나마 그렇지. 이상한 놈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거든. 네가 뭐 그렇게 발버둥 쳐봐야 뭐 될 것 같아? 저 위에 저렇게 완벽한 애들이 있는데 그럼 저런 리그에 네가 절대로 못 가. 자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바닥에 있으니까 다 내려오라 이거구나. 그렇지. 저 신의 네. 저쪽은 그냥 뭐 터치할 수 없는 영역으로 놔두고 니들은 얼쩡거리지 말고 내려와. 뭐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맞아. 우리를 같이 끌고 무슨 좋은 데로 가자고 뭐 이러면서 개가붕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네. 예. 왜 가르치려고 들어? 네. 그건 다 니들도 사기꾼이고 위선이면서 네. 그냥 나같이 진창에서 놀아. 이게 자존감이냐고. 그거는 정말 진짜 아까 봉우리가 얘기했지만 비참한 자존심이야. 그거는 자존심도 그러니까 그 아니야. 사람들은 우연해서 본인의 선구안을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경험을 만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은 그걸 어쨌든 우연이지만 나중에 본인이 선구안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 그런 일종의 자존심, 자존감을 갖추게 된 건데 근데 그런 방식으로 살면은 아무리 우연 속에서 좋은 기회가 오고 좋은 작품이 오고 좋은 책이 자기한테 다가와도 난 쓰레기거든. 전부 뭐 이런 게 뭐 필요해? 뭐 그치.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예. 되게 위험한 그러니까 나는 이번 생에서 틀린 거야 이 세상에서. 그래놓고 이제 막 사회 탓을 해. 사회가 외모지상주의라서 저런 애들은 아무것도 외모 말고는 가진 게 없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나는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난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상하게 작동을 하는 거지. 야 열패감을 좀 가질 수도 있지만 저렇게까지. 그래서 요즘 나타나는 신기한 게요. 예. 뭐 보수하고 진보가 원래 언제나 이렇게 고정된 개념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 보수 진보의 방식을 보면 약간 이른바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느 쪽이냐면 오히려 뒤집히려면 한 방에 뒤집히거나 안 그럴 거면 그냥 이대로 가.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딱 이쪽이 가까워. 네. 아까 말한 그런 감성이네. 네. 그리고 진보는 뭐냐면 원래 진보는 뒤집자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좀 나아져 보자.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자. 이쪽에 가까워져. 약간 보수적 개혁주의에 가깝고 진보가 지금. 예. 그리고 보수가 어떠냐면 다 망했어 주의와 그냥 이대로 가. 뭐 별다른 게 뭐가 있어. 어차피 다 망하는 건데 뭐. 맞아. 대한민국 염세적이다. 네. 없는 나라인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야. 예. 보수라고 하는 거는 지켜야 될 아름다운 가치, 나름대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충실한 거고 진보라는 거는 되도록이면 이거 좀 뒤집어 엎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그들이 세팅해 놓은 방식으로는 안 바뀌니까 이 절차를 문제 삼고 이거를 뒤집어 엎어야 뭔가가 나아지는 거 이건데 약간 바뀌었어. 진짜 좀 바뀐 예. 것 같아요. 원래 보수 그러니까 진보가 조금 회의적이고 염세적이고
보수가 좀 지금 세상이 아름답고 지켜야 되고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오히려 정상적이라면 보수가 그렇지. 엄청 염세적이네 지금. 네. 그렇구나. 네. 야, 현우님이 대담이라고 말씀하신 게 부담수담이 아니라는 네. 얘기죠. 왜 자. 비아냥되는 것 같지? 그만 좀 하라는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 좀 하라. 네, 네. 미디어 정거장으로 빨리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라는 말은 세상 어디에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얘기고요. 세상 어디에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미디어 네. 정거장, 세상 모든 정거장 중에 가장 재밌는 정거장 미디어 정거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